배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배열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자료형을 연속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int 이렇게 자료형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배열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스코어 해서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배열의 크기, 3이 주어졌죠. 3이란 얘기는 아파트로 치면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층 구조. 자, 3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3개가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는 구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아파트는 1층부터 시작을 하는데 배열은 우리가 C 언어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이렇게 위치값을 나타낼 때, 자, 그 위치값을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자, 0번치, 1번치, 2번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덱스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1이 아닙니다.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시작값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C 언어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값을 저장을 해야겠죠. 자, 이것은 이제 일단 선언을 한 거고요.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값을 저장을 할 때는 스코어 해서 여기에 이제 인덱스 값을 주시면 돼요. 0 하게 되면 이 위치에 값이 90을 저장을 해라. 1, 자, 이 위치에 저장하고, 자, 이 위치에 85를 저장해라.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다른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해서 배열의 이름 주시고 배열의 크기 주시고 90, 100, 85 그럼 각각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초기화 데이터가 배열의 크기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4개짜리인데 값은 2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앞부터 해서 채워집니다. 90, 100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배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을 이제 선언하고 저장하는 것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함수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처리가 되면 됩니다. array라는 배열 변수 3개짜리가 되고요. 값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게요. int i는 0,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증가시켜서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그럼 i는 0, 1, 2일 때까지 반복을 하겠죠. 3이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i가 뜻하는 것이 여기서는 배열의 인덱스, 그 첨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뜻하는 거예요. 요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할 때 array 해서 이렇게 i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i 값이 처음엔 0이 되고 그 다음 1이 되고 그 다음 2가 되겠죠. 반복을 하면서 array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인덱스 0일 때 그때 value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value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가 먼저 출력이 되겠죠. 19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반복을 할 때는 2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반복하게 되면 2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값을 저장하는 부분이었고요. 저장된 값을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2차원 배열 말씀을 드릴게요.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 다음에 행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행사열이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삼행사열이다. 자, 값을 초기화할 때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일행 4열, 2행 1열, 2행 2열.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포문 잘 보셔야 돼요. 자, 포문이 바깥쪽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블럭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안쪽 포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해석을 할 때 일단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깥쪽 포문이 먼저 수행이 되는 겁니다. i는 0, 이 초기 값이 되겠죠. i는 0입니다. i는 0이 되고, 자, 나머지는 첫 번째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초기 값이 설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폼은 보시면은 J는 0이다. J는 0이다. 자, 프린트 합니다. 자, 어레이해서 I, J 번째 있는 값을 출력을 하네요. I, J 값이 어떻게 됩니까? 영행 0열이죠. 자, 영행 0열에 1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11이 먼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력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 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가 들어있기 때문에 11하고 여기 비워진 공간, 자,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폼은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안쪽 폼을 다 반복하고 난 뒤에 바깥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반복을 합니다. 그럼 J는 1이 되겠죠. 1 증가시켜서 J는 1이 되면서 4보다 작으냐 조건 판단합니다. 조건 판단하면 맞죠. J는 1이 되고 I는 0으로 일단 고정이 되고 이게 J 값이 0, 1, 2, 3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영행 0열, 영행 1열, 영행 2열, 영행 3열. 그러니까 행이 한번 고정되고 행이 한번 고정되고 열은 일씩 증가되고 행이 한번 또 증가되고 난 뒤에 열은 또 계속 안쪽에서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이 두 개가 사용이 된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행을 뜻하는 겁니다. 행. 안쪽 포문이 열을 뜻하는 겁니다. 열. 행이 한번 고정되면은 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증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영행 1열, 영행 1열은 22가 되는 거죠.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J가 4가 되게 되면 이 폼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폼은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폼은 수행되고 난 뒤에 프린트F 문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프린트F를 수행하게 되면은 역/n이라고 되어 있죠. 역/n이 뭡니까? 줄을 바꿔주는 것이죠. 다음 줄로 커서를 이동해 주는 겁니다. 11 스페이스바, 22 스페이스바, 33 스페이스바, 44 스페이스바. 여기까지 출력하는 부분이 안쪽 폼문이었어요. 그 다음 한 줄을 한 행을 다 이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다음 행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n을 한 번 더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커서의 위치를 이동을 해준 거죠. 자, 이제 바깥쪽 폼문을 또 한 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를 1 증가시키고 자, 조건 판단하면은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아래쪽이 또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또 동일하게 수행이 되고 2일 때 또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작동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문이 이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나왔을 때 제어 순서를 잘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자료형 중에서 문자 자료형은 있죠. 자, 캐릭터, CHAR이라는 문자를 취급할 수 있는 자료형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우리가 자료형을 이용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열을 이용을 해야 된다. 문자열이 문자의 집합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캐릭터라는 자료형을 이용을 하는데 배열 변수로 해서 선언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코드처럼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캐릭터에서 자, 이것은 문자 자료형이 되는 거고요. 스트링은 이제 변수명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문자 자료형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문자를 저장할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지. 자, 이와 같이 문자열을 저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장하려면은 하나만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열 변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일단 문자 자료형을 이용을 해요. 문자 자료형을 이용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배열의 이름 뒤에 이렇게 배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10개짜리다. 10개짜리 크기의 배열이다. 자, 이렇게 크기,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바로 초기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기사 퍼스트, 자, 기사하고 공백 주고요. 스페이스바 주고요. 퍼스트라고 봤을 때 자, GISA 공백, 자, 공백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FIRST 해서 각각의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배열이라는 것은 집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학 시간에 집합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럼 A 집합에 대한 요소가 1, 2, 3, 4가 있다라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자,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요소가 1, 2, 3, 4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은 개념을 해서 각각의 요소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출력을 할 때는 %s로 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숫자, 십진수 숫자 같은 경우에는 %d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스트링,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s 해서 해당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각의 이제 문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요. 큰 따옴표 내에 문자열을 한 번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배열에 저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입력되는 이제 문자열의 사이즈에 맞도록 자동으로 이제 C 언어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 자, 이와 같이 배열의 크기를 생략을 했을 때는 반드시 초이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초이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만 초이값을 지정한 개수만큼의 배열이 사이즈가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선언할 때 이렇게만 선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초기화를 같이 해줘야 된다. 자, 생략을 했을 때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자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배열,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을 하든 문자를 저장을 하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형식을 배열로 표현을 할 때 크기, 배열의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문자열 변수. 자, 문자열에 대한 이제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변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문자열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열 변수는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뭐 정수형이라든지 뭐 실수형이라든지 자, 이런 변수들은 선언 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문자열은 위에서 예시로 설명드렸다시피 선언하고 바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캐릭터에서 스트링 해서 배열 변수 선언을 했죠. 자, 문자열 배열 변수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자, 선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저장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언을 하고 바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만일 일단 선언을 했어요. 자, 배열 변수 문자열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되어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배열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때는 string.h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자, 그 헤더 파일 내에 string cop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이용을 하려면은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첫 번째에 include 해서 string.h라고 헤더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고 난 뒤에 그 아래쪽에서 string copy 함수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string copy에서 이렇게 함수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해당 이제 배열 있죠. 해당 배열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이 배열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 그러니까 대상 문자열, 이게 대상 문자열이 되는 거고 원본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복사하는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우회하는 방식이 되겠죠. 우리가 배열을 취급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선언하고 난 뒤에 초기화를 할 수 있지만은 문자열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